만성 위식도장 질환의 그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의학 전문의 이상현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정말 20대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위장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요즘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노인 인구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인분들은 다양한 많은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소화기 질환인데요. 이 소화기 질환은 모든 질환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지시니까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고 네.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소화기 질환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당연히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쓰리고 역류가 되고 심지어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가슴 부분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두통, 어지럼증, 목과 어깨 통증 이런 소화기 질환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질환들까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소화기 질환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 외에 뭐 비염이라든가 천식같이 온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신 질환과 좀 밀접한 연결이 돼 있나 봐요. 환자분들이 이 소화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선 젊었을 때 뭔가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술을 끊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담배를 좀 끊어볼까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결국엔 작심삼일이 되고 3분, 작심 3분 아닌가요? 네, 3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이상하리만치 병원 가기 하루 전날쯤에 뭐 증상이 없어져서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은 특히 요즘 식습관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으세요. 네. 뭐 야식, 급식, 폭식을 하거나 인스턴트, 음주, 흡연,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소화기 질환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이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증으로 발전이 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방치가 되고 악화가 되는지 위 내시경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위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염이라고 내시경을 했을 때 많이 진단을 받으세요. 네, 표재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를 했다가는 네. 이 위장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장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하게 되는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으세요. 네. 결국엔 이 두 질환은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켜서 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 식도는요? 네, 식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정상 식도가 있고 이 정상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처음에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 혹은 식도 점막이 위 점막처럼 변하게 되는 발의 식도 등의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질환들도 방치를 했다가는 식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켜서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사진이 있는데 결국에 사소한 경미한 증상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을 방치를 했을 때 이러한 중증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위장 질환이 잘 안 나와요. 잘 낫지 않는 위장병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타고난 위장이 약하시거나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드셨을 때 그것을 자꾸 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하는 과정 속에서 위장관 내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담 독소라고 합니다. 네. 이 위장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담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네. 담 독소로 인해서 이 위장 점막 이면 조직인 이 위장 외벽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형태의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적치병이라고 합니다. 적치병이요. 네, 적치병이라고 하고 이 위장 위와 소장, 대장 이런 소화기관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 점막 이면 외벽 조직에는 혈관, 근육, 신경, 분비세포, 다양한 그런 소화 기능 흡수를 돕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혈류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담 독소는 위장관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혈관, 림프관 등을 타고 이 순환계를 순환하면서 우리 몸의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다양한 전신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한의학서적인 황제내경이나 그리고 장경학 선생님이 저술하신 경학전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허준 선생님이 저술하신 동의보감에 이 담 독소가 위장질환 및 다양한 전신질환들을 유발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신 질환들이 오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시면 이 담이라는 독소가 다양한 전신질환들을 유발한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 뭐 두통, 어지럼증, 요통, 옆구리 통증, 뭐 기침, 이명, 난청, 단순히 소화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원장님 요즘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밥을 잘 못 먹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뭐 밥을 못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도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기침도 나는 것 같고 이러한 다양한 역류와 관련된 증상 그리고 소화불량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니 환자분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아버님의 증상이 어떤지 장기의 상태가 어떤지 EAV라는 검사 기기를 통해서 환자분의 위, 장, 식도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로 복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적치가 복부에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복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 환자분께서 굳어져 있고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적치병으로 진단을 하고 환자분의 이런 적치를 풀어드리는 치료를 시행한 결과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1주 정도 입원 치료가 진행이 되었을 때 환자분께서 병원 밥이 너무 맛있고 요즘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네. 밥을 다 드신다. 이렇게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고 퇴원 하루 전날에는 환자분께서 빨리 댁에 가셔서 사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빨리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적치를 진단을 할 때 그 알고미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적치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네. 명치 부분의 적치를 체크했을 때 환자분께서 1점대 압력에도 통증을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치료가 종결이 되고 난 뒤에는 환자분께서 5점대 압력에도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적치가 상당히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아까 EAV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검사인가요, 이게요? 자, 지금 환자분이 계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인체가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일정량의 전류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서 환자분의 인체에다가 안전한 범위의 직류 전기를 전달하여서 그것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저항을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여서 이것이 환자분의 장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고 또는 항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 진행 후에 치료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 한약 치료는 환자분의 증상에 맞춤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있을 때 네. 모든 한약을 똑같이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증상에 맞춤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위장 질환에 많이 쓰는 한약재인 창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출이라는 한약재가 양리학적으로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서 위궤양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을 가진 한약재들을 오랜 임상적 경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환자분에게 맞춤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이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네. 이런 다양한 한약재가 환자분의 인체 멀티 타겟팅 방식으로 작용을 하여서 환자분의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위와 장,
소화기관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기 까맣게 때가 낀 것처럼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네네. 저것이 바로 담 독소가 위와 장에 낀 것을 가상의 이미지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초록색 액체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약이 현재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한약재는 적치 환자분들도 흡수가 잘 되게끔 고농축 발효 과정을 거쳐서 처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위와 장 점막에 잘 흡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 점막에 흡수가 되면서 이것이 담 독소를 제거를 하게 되고 적치를 푸는 치료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점막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를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다시 보시면 네. 위와 장에 아까 때가 낀 것처럼 보였던 담 독소가 제거된 것이 보이시죠? 네네네. 담 독소가 제거가 되면서 적치도 이렇게 풀리게 되고 적치가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위와 장의 기능을 찾게 되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음식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환자의 몸이 건강 상태를 되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증상이 호전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분이셨어요. 네. 원래 어릴 때부터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서 뭐 죽이나 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만 좀 찾아 드셨던 분인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분과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가고 싶고 시댁 식구분들과 유명한 맛집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것들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뭐 소화도 잘 안 되시고 항상 잘 체하고 항상 가스가 잘 차면서 트림도 너무 자주 나오시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입도 마르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셨는데 네. 이 AB 검사를 시행하여 보니 역시 이분도 위와 장 식도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적치가 상당히 심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적치를 풀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변화를 체크를 하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NDIK라고 있는 항목이 보이시죠? 네네네. 이 항목은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의 증상을 평가하는 임상 척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임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의 변화 정도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부분이 환자분이 치료 처음에 전에 내원했을 때. 예, 네네네. 호소하셨던 증상의 정도고 네. 파란색이 이제 환자분이 치료를 종결하였을 때 네. 그 나타난 증상의 정도인데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적치가 풀리면서 증상이 좋아지시게 되고 환자분이 결국에는 소화 기능이 많이 호전되셔서 예비 신랑분과 요즘 맛집도 많이 다니신다고 아주 자랑 삼아 행복해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자, 다음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6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 밤에 잦은 회식 자리, 또 네. 잦은 술자리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많으셨던 분인데 이런 날에는 어김없이 밤에 주무실 때 이 신물이 자꾸 위로 올라와서 밤에 잠을 주무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네. 분이셨어요. 이 위산 역류 증상이 상당히 심해서 가슴이 타들어가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기침을 자꾸 하거나 자꾸 이 뭔가 불편한 목과 식도 부분의 증상이 상당히 심했던 분인데 환자분의 EAB 검사를 시행하여 보니 역시 이분도 식도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분도 적치병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결과 환자분의 그런 다양한 역류 관련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결국에는 치료 종결 시에는 환자분께서 요즘 그 회사 직원분들에게 네. 뭐 요즘은 술 마셔도 거뜬하다 이렇게 네.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성화가 오래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특히 이 적치가 심한 분들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인 이 적치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치료는 소적 치료라는 것입니다. 적치를 풀기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장관 심부 조직에 온열 자극과 진동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부 이장 간의 혈류 순환이 촉진이 되고 세포의 투과성과 흡수성이 증가되면서 적치가 서서히 풀리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적치 한약과 같이 병행하시게 되면 치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네. 이 치료는 복부가 따뜻하게 이완이 되고 환자분이 통증을 전혀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료는 약침 치료라는 것입니다. 약과 침의 효과를 결합한 치료인데요. 적치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한약재로 약액을 제조하여서 그것을 경혈 부위나 적치가 심한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뜸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 치료는 약뜸 치료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 역시 약과 뜸의 효과를 결합한 치료입니다. 적치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뜸을 제조하여 그것을 복부에 올리게 되면 그 한약재의 증기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뜸의 온열 자극이 심부 위장관에 가해져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적치를 서서히 풀게 됩니다. 이 치료 역시 환자분이 몸이 따뜻하게 이완이 되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5년 전부터 알았던 소화불량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환자분이 당연히 잘 못 드시고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목에 이물감도 있는 것 같고 목, 어깨 이런 부분에 통증도 발생하면서 이 증상들이 자꾸 심해지다 보니 결국에는 공황발작까지 같이 발생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공황발작이 발생하셔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내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환자분의 그런 EAB 검사를 측정해 보니 역시 위와 장, 식도, 심장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명치의 유연도는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것은 바로 환자분의 적치를 치료 전과 치료 후로 알고미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환자분의 처음 진료 시의 적치는 3점대의 압력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중증 적치로 진단이 되셨는데 환자분이 치료를 종결하시고 난 이후에는 8점대로 상당히 깊게 눌러도 환자분이 통증을 못 느끼실 정도로 위장관의 적치가 상당히 많이 풀리셨던 분입니다. 이 적치가 풀림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이 다양하게 호소하시던 소화불량 증상, 가슴이 답답함 그리고 공황발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전되셔서 환자분께서 상당히 좋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